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섹터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 그랬어요. 묶음을 크게 분들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수출도 5월 달에 약간 감소를 했지만은 다시 6월 달 들어서는 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변압기, 전력기기, 이 대형 변압기가 긴 트렌드에서도 우상향이지만 또 6월 달도 좋았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전력기기, 변압기 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 반도체 쪽도 올라와요. 월별로 보시면은 HBM 올라오고, DRAM도 올라오고, 변압기도 쭉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쌌어요. 쌌는데 이 지배구조 때문에 이렇게 못 간 주식들이 오히려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오히려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쌌던 애들, 배당도 안 줬던 애들,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시장에서 관심 없던 애들이 이렇게 리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많이 올랐던 애보다는 많이 안 올랐던 애들이 좀 편하겠죠. 그죠? 편한데 언제 오를 거냐? 그거를 각각 포인트로 찾으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출입 데이터가 매달 1일, 11일, 21일, 자, 이렇게 10일째 단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화장품, 전력기기, 뭐 요런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7월 1일 기준으로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올해 1월 달에 적자에다가 쭉 올라온 추세죠. 자, 요걸 따라서 일단은 뭐 코스피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출도 5월 달에 약간 감소를 했지만은 다시 6월 달 들어서는 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변압기, 전력기기, 이 대형 변압기가 긴 트렌드에서도 우상향이지만 또 6월 달도 좋았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 전력기기, 변압기 이 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 반도체 쪽도 올라와요. 월별로 보시면은 HBM 올라오고, DRAM도 올라오고, 변압기도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요렇게 제가 섹터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 그랬어요. 묶음을 크게 분들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조방원은 상반기 내내 강했고, 그 다음이 요 과라들, 화장품, 전력기기, 엔터미디어, 카지노, 제약바이오, 그 다음 최근에 증권, 은행, 금융 쪽, 지주사, 배당주들, 그 다음에 제일 모듈 상반기 때 제일 꼴찌가 2차전지, 삼성전자, 소부장, 자동차, 최근에 유행한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AI 소프트웨어, 또 대북 관련,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과라들이 조금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색깔이 상반기 때 이렇게 올랐는데 하반기까지도 그만큼 더 오르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욕구라든가, 물론 뭐 좋은 거 다 알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전력기기가 지주사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보면은 이 변압기, 전력기기는 계속 쭉 올라와요,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전력기기, 변압기의 대장이 효성중공업이죠. 근데 뭐 5일선을 안 깨고 쭉 갑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월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옛날 대장주였죠. 현대일렉이 대장인데 효성중공업 넘기면서, 근데 여기도 여기 정고점을 벗기면서 5일선, 11선을 살짝 닿으면서 쭉 가죠. 일단은 이 전력기기 쪽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력기기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실적 발표 전까지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세론을 하든가, 아니면은 더 좋으면 더 끌고 가든가.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일진전기가 사실 제일 쌉니다. 전력과 전선, 변압기와 전선을 공시하기 때문에 여기도, 자, 보통 이 패턴이 이렇다 그랬죠. 정고점이 여기였죠. 이 정고점을 뚫으니까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여기서, 그죠? 장대 악몽이 나면서 또 오르는 거죠. 그죠? 일단 밸류에이션이 일단 정고점을 뚫었다 그러면 일단 5일선 타면서 쭉 가는 걸 보는 겁니다. 밸류도 싸고, 여기서 뭐 섣불리 팔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사보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소형 쪽에서도 자, 산일전기도, 그죠? 이 정고점을 뚫고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로 방향을 좀 잡는 거죠. 이 산일전기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수출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LS는 뭐, 이거는 뭐 전선, 변압기,
지주사, 짬뽕,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4월 달에 10만 원 언더로 빠졌던 게 회장이 막말을 했죠. 여기는 뭐 문어발식으로 지금 비상장 회사들을 상장시키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는 니네 사기 싫으면 마라 하면서 이렇게 10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제 그 삼법 개정이라든가 업황도 좋으니까 쭉 가는 겁니다. 싸니까 원래 쌌는데 그러니까는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쌌어요. 쌌는데 이 지배구조 때문에 이렇게 못 간 주식들이 오히려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오히려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쌌던 애들, 배당도 안 줬던 애들,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시장에서 관심 없던 애들이 이렇게 리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도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또 급등을 하죠. 자, 기존의 대형사 중에서는 뭐 한화는 뭐 계열사들이 다 좋으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5월부터 6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보통 이렇게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법 개정이 임박해서 또 장대 양봉을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주사들은 일단 밸류가 PBR 밸류가 최소한 1배 전까지 1배까지는 한번 가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7월 1일 날 15% 올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또 세론이 나오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지만은 또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계속적으로 좀 레벨업 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SK죠. 자, 여기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배구조가 후지고 아주 시장에서 버려졌던 회사예요. 무슨 뭐 이혼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따블이 났죠. 따블이 났으니까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한 10년을 그냥 박스권이었습니다. 10년을 박스권이었는데 우리가 SK의 대표적인 자회사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신고가를 가는데 이렇게 있을 수만 없겠죠.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보였지만은 월봉으로 항상 보세요.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롯데지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지주가 우리가 이것도 월봉으로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뭐 아주 까마득합니다. 저기 2016년도에 거의 12만 원에서 지금 아직도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그 자사주가 많은 회사 32%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를 롯데물산에 팔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상법 개정 전에 액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또 그 10% 정도는 소각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소각 일부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롯데지주는 유통이 안 좋잖아요. 근데 자, 이마트 한번 볼까요? 자, 이마트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15년 내내 이렇게 작살이 났죠. 여기도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안 좋고 오너, 멸공 그런 식으로 안 좋았는데 올 초에 지분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명희 회장이 정용진 회장한테 지분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실력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지분이 다 찾았으니까 이제부터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지. 보통 그렇습니다. 유통주도 그러니까 롯데쇼핑도 거의 뭐 그냥 뭐 15년 내내 그냥 빠졌죠. 그죠? 근데 롯데지주도 이런 모습이니까 항상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좀 작은 그 지주사 중에는 요걸 좀 잘 보세요. 코오롱이라는 회사, 이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이거는 코오롱 티슈진 우리 제약바이오 거기랑 이제 코오롱 인더가 이제 주력인 업체인데 여기도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오롱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코오롱 인더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 리포트 보면서 좋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니까 망가져 있는 회사들. 이 코오롱 인더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실적에서 2분기가 바닥이고 타이어 코드가 돌아선대더라. 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라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의 지분을 중국의 이제 안타 스포츠가 150%,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와 주 코오롱이 25%씩 가지고 있어요. 이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해요. 올해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주 코오롱이 시가총액이 코오롱 인더보다 작기 때문에 주 코오롱이 이 작은 지주사 중에서는 좀 우리가 좋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11선을 안 깨고 가기 때문에 뭐 이런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지주사로는 그 HS 효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과라들은 주효성이 지주사예요. 그거는 조현준 회장이라고 첫째. 그 다음에 이 HS 효성은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있는 조현상이라고 하는 셋째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뭐 재상장을 하고 뭐 바닥을 기다가 이제 돌아서는데 여기도 그 효성 첨단 소재 플러스 그 미국의 또 그 타이어 코드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중에는 뭐 효성, 물론 상가를 쳤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레벨업을 하고 또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자, 그럴 때를 보시고, 지주사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재료 노출로 빠질 수 있지만은 거기다 파는 것보다는 많이 빠지면은 오히려 월봉을 보고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거의 상당히 좀 좋습니다. 특히 이 월별 데이터라든가 실적, 2분기 실적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보면은 최근에 동생들의 거침없는 약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APL이라든가, 그죠? 오일선도 안 깨고 그냥 가고, 달바글로벌,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투.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업체들, 신생 업체들이 주가가 좋았고, 그 다음에 형들, 기존에 LG생건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일단 많이 오른 거는 오른 거고, 형들 중에서 이제 LG생건은 별로 중국 쪽이 좀 안 좋은데,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아모레퍼시픽이 자,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죠? 자, 요때 피크로 해서.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이 턴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코스알엑스라든가 라네즈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2분기 실적에서 우리 대표적인 ODM 업체들도 한국 콜마 올타임 하이 신고가, 코스맥스 올타임 하이 신고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따라 사기는 좀 힘들겠죠. 여기서 3, 4등 업체.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랑 자회사인 이 인그루드 랩이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작년 상반기 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자, 2분기가 작년 2분기보다는 살짝 빠져 보입니다. 이 절대 숫자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3분기부터 우리가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다가 1분기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특히 미국이 바로 인그루드 랩입니다. 인그루드 랩도 마찬가지죠. 자, 쭉 빠졌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인그루드 랩 보시면은 25,000원에서 올 초에 6,000원까지 빠졌어요. 작살이 났다가 이제 뭐라 그랬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이제 넘었으면은 이 저항선을 또 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는 좀 보기 좀 편하다.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월별 수출 데이터 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은 막 1일, 11일, 21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직전에 좀 올라요. 자, 보시면은 실리콘2 대표적으로 봤을 때 11일 날 폴란드 수출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직전에 사는 전략 10일이라든가 그 직전에, 그 다음에 6월 30일 날도 급등을 했죠. 자, 오늘 7월 1일 날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일, 11일, 21일 날 발표를 하니까 그 직전에 보통 좋더라. 그러니까 요럴 때 장대 항목 났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조정받을 때,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봤죠. 이거는 미국의 주가를 뭐라 그랬죠. 자, 미국의 서클이 상장하고 한 2주 만에 6,60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받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밸류에이션이 극과 극을 날립니다. 어떤 80불 적정 주가로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대충 한 150불 정도, 여기가 일단 바닥이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클의 주가가 바닥 잡고 돌릴 때가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서는 IT센 글로벌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마 21선에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행히도 찍고 올랐는데 이게 21선은 계속 올라오겠죠. 21선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얘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21선을 하회했을 때, 그 서클이 또 빠졌을 때, 그럴 때 한번 사보는 전략.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작은 건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큰 거는 네이버 페이, 그러니까 또 상장 얘기가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24만 원 이 박스권을 뚫어서 거의 3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24만 원까지 온다. 그럼 여기서는 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증권주가 아까 거래대금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다 엮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랑 같이, 그런 다음에 발행사는 또 업비트면은 또 우리기술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 투자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대북 관련주에서는 뭐 잡주로는 좋은 사람들 이런 게 쭉 가는데, 사실 이거는 뭐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는 테마로만 보시고, 펀더멘탈 되는 거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괜찮더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방원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까지 엄청 강했죠. 근데 7월 1일 기준으로 크게 이유 없이 장 후반으로 이게 음봉이 났어요. 특히 이제 11선 우리가 보시면은 11선을 안 깨면서 오다가 11선을 깨면서 또 던진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 더 갑니다. 대장주들은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힘만 느껴보라는 거예요. 조금 좀 버벅거린다 정도.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조금 버벅거리죠. 그리고 뭐 방산주 중에서도 엑스원, 현대로템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 자,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해서 조방원 이런 것들이 단순 뭐 2차 전지 땡길 때처럼 미래에 정말 이익을 완전히 땡겨서 온 게 아니라 조선주도 실적 좋을 거고 방산주도 실적 좋을 거고 또 원전은 뭐 당장 숫자는 안 나오지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사람은 여기서 또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은 또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거고, 특히 건설주들이 원전으로 묶이는데 현대건설은 많이 올랐죠. 이때쯤에 아마 방송이라든가 추천을 좀 했었는데, 현대건설은 뭐 많이 올랐고, 대신에 이 DLENC라는 종목은 그래도 아직도 싸고 좀 여유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엑스에너지라고 또 미국의 SMR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또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보다는 뭐 DLENC를 지금 주가에서는 좀 눌릴 때 한번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SCI 종목별 편출입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보통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구성 종목을 넣고 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월 한 중순쯤에 보통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이죠. 발표 45일부터 발표일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 플러스는 냈습니다. 다만 이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는 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려면은 그 직전에 해라. 지금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 예상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넥스원, 그죠? 넥스원, 두산은 뭐 지주사뿐만 아니라 CCL 자체 사업, 전자 비지 쪽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랐던 거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현대미포, 현대마린솔루션. 자, 이런 식으로 요소 종목이 일단은 편입 예상 종목이기 때문에, 자, 얘들은 그래도 8월 중순 전까지는 뭐 다 좋죠. 주가 좀 좋기 때문에 눌림에서는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그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지주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사 말고도 뭔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지주사가 최근에 올랐던 게 뭐냐면은 워낙 PBR이 낮았어요. 거의 0.2배, 3배. 우리가 그러니까 PBR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자산이 내가 100원인데 주가는 20원이야. 그런 식이니까. 그 일본도 이런 정부의 푸시로 이 PB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PBR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뭐 많겠죠. 일단은 그렇게 보통 이제 가치주들, 예전에는 어떤 꿈과 희망은 잘 안 보이지만은 워낙 싼 업체들, 건물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뭐 이런데 주가는 안 움직이죠. 왜냐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뭐 로봇 무슨 뭐 2차 전지 그 성장 개념만 따지다가 이제는 제가치를, 이렇게 저평가된 업체들이 제가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PBR, PR이 낮고 그 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업체들, 예를 들어서 오로라라는 회사, 이 왕구 업체입니다. 그죠? 판파스인가? 있는데 이 오로라라는 회사는 보시면은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이 났어요.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3배가 나서 1,700억이지만 아직도 싸죠,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본은 1,500억이라고 있지만은 여기 또 강남에 테헤란은 또 건물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쌌던 업체들이, 아주 쌌던 업체들이 판파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대. 그 뭐 최근에 뭐 티니핑이니 뭐 이런 걸 샘 멘터라는 그런 식으로 아주 싼 업체들이 조그만 캐털리스트로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아무리 쌌어도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못 갔죠. 왜냐하면 성장성 없다고 봤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근데 자, 이렇게 조그만 캐털리스트에도 붙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성향이 낮았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또 배당 성향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또 푸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최근에 또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7, 80%. 이런 업체들은 아예 그냥 상패를 합니다. 정부에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죠. 공개 매수로 사버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 텔코웨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자, 여기도 전통적인 가치주였어요. 근데 주가가 뭐야? 그냥 뭐 흘러내렸죠. 근데 자, 요때부터 이제 공개 매수 들어오면 상패할래 하니까 공개 매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달이 0.2면은 최소한 0.5 정도는 맞춰줘야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더블이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PER이 낮은 회사들인데 어떤 그 모멘텀이 갑자기 영업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회사들. 그 다음에 지배구조가 개판이었던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S라든가 SK. 개판이었으니까 주가가 못 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의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상화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낮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배당을 또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PBR이 배당 성향이 좀 낮고 대주주의 지분이 좀 높은 그쵸. 그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하반기는 좋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조방원처럼 이끌만한 섹터나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이제 좋다고 단정지은 건 아니고 보통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하지만 상반기 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땐 하반기도 나쁘진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2,300에서 지금 3,100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지수가 40. 그런 수익률은 안 나오겠죠, 사실. 제 말은 뭐냐면은 지수가 빠지지만 않고 버텨만 주더라도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플레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일단은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갈지 상반기 때 안 좋았던 애들이 가려면은 캐스털리스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자동차가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냐.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가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데 돌아서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안 좋다 그랬죠. 주가가 지금 6개월 동안 눌려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HBM 쪽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예측을 하면 안 되고 그 체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화장품, 전력기기, 중국 쪽 이런 것들은 실적이 계속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간 업체들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지, 뭐, 사실 시장 예측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상반기 때 좋았다 하반기 때 도로 빠지냐. 그것만 아니면은, 최소한 뭐 3,000원, 3,500포인트라도, 그러니까 지수만 솔직히 버텨준다 그러면은 플레이할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하반기가 좋게 되면은 뭐 화장품이나 뭐 변압기 전력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많이 올랐던 애보다는 많이 안 올랐던 애들이 좀 편하겠죠. 그죠? 편한데 언제 오를 거냐? 그거를 각각 포인트로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얘들은 뭐 실적으로 갔던 애들이니까 실적 체크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사실 뭐 이제는 조방원이 빠지고 이제는 뭐 2차전지 자동차 오른다 이렇게 말은 못 합니다. 각각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팔로우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 유튜브 그 밑에 이제 더보기 이 링크라든가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제가 다양한 소식이라든가 또 리포트들 그런 것들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더보기라든가 댓글란을 보시면은 누르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